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에게는 알고 있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지선 씨 혹시 글 쓰는 거 좋아하세요? 저 글 쓰는 거요? 일단 제 직업이 성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글 쓰는 성우예요. 오, 제가 대본을. 대본도 쓰고요. 와. 뭐 작품은 아니지만 네. 나름대로 집에 습작처럼 남기기도 오. 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죠. 야, 그러면은 뭐 만능이시네. 만능이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 글쓰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인데요. 경제 잡지 포브스 아시죠? 네. 미국의 포브스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로 작성된 글의 대부분이 인공지능이 작성했거나 적어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인간들의 부족한 어휘력까지 이제 채워주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글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전반 작업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게요. 그걸 아주 줄여준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어허. 부작용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글로 밥벌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뉴스가 반갑지만은 않을 텐데 맞아요. 오늘 좀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 같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여기 자, 오늘 호모 디지쿠스를 찾아주신 전문가분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튼 테크놀로지스의 현지웅 머신러닝팀 리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튼 테크놀로지스에서 머신러닝 리드를 맡고 있는 현지웅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님 나오시니까 AI 산업이 얼마나 젊은 친구들로 이루어졌는지 알겠어요. 그렇네, 그렇네. 네. 아무튼 저희 또 평균 연령을 낮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일단 리튼 테크놀로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 리튼 테크놀로지스는 인공지능을 상당히 쉽고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리튼 역시 이제 챗 GPT나 이제 하이퍼클로바나 혹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여러 가지 언어 생성 모델, 그림 생성 모델, 여러 가지 생성 모델들 혹은 그 외 인공지능 모델들도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사실 좀 되게 어려워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단한 유저 경험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잘 네. 모르겠지 않아요? 솔직히, 예. 솔직히. 어렵긴 하다. 아니, 저희 방송에서 사실 AI 관련해서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리튼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는 리튼이라고 하는 서비스 안에서는 이제 툴이라는 친구도 있고 네. 챗이라는 친구도 있고 에디터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설문조사와 같이 내가 주고 싶은 정보들을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생성 버튼을 누르면 그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를 작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작성하고 싶은 블로그의 주제를 입력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블로그의 카테고리를 선택한 다음에 생성 버튼을 누르면 그 블로그에 대한 서론을 제안을 해줍니다. 오. 네, 그리고 채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요즘 많이 들어보신 챗 GPT와 같이 예. 인공지능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요구 사항들을 다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이제 채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에디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글을 작성할 때 에디터에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될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인공지능한테 제안을 받아서 다음 글을 좀 우와. 이제 채워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도 쓸 수 있나요? 네, 실제로 저희가 네. 툴이라는 서비스 안에 자기소개서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우와. 그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지원하는 이제 직군이라던가 그리고 내가 좀 어필하고 싶은 이력 3줄 정도를 입력한 다음에 생성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보면 사실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소개서를 네네네. 작성할 때 레퍼런스를 찾아보려고. 근데 사실 레퍼런스라는 게 자신에게 100% 맞는 레퍼런스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의 문맥에 맞는 이 레퍼런스를 확실하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와. 와, 이게 진짜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MZ 세대들의 이제 국어 능력이 예전보다 못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어때요? 네. 사흘.
사흘. 이러면 보통 3일, 사흘이 3일이잖아요. 3일이잖아요. 그런데 네. 사흘이니까 사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금일. 금일은 오늘. 오늘. 근데 금일 금요일. 아.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조금 뭐 안타깝기도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거고 네. 이렇게 좀 장문 능력이나 뭐 어휘력이나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있나요?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글을 작성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컨텐츠를 생성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아이디어는 떠오르긴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좀 많습니다. 맞아요. 시작이 어려워요, 맞아요. 시작이. 네. 그래서 보통 막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0에서 시작을 했을 때 1에서 있는 도움을 주고 싶은 거고 사실 인공지능이라면 사실 0에서 1이 아니라 사실 10 정도까지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채팅이라는 친구가 계속해서 이 소통을 통해서 이제 이어나가는 것이 채팅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인공지능과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인공지능이 교정도 해주고 아니면 내가 놓친 부분을 지적을 받으면서 개선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이 글을 쓰는 과정 혹은 여러 가지 컨텐츠를 생성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도움닫기를 해주는 셈이네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뭐 대학교에서 과제를 할 때 네. 모르는 거 있으면 검색을 하기도 하지만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 사실 시중에 있는 뭐 글들을 학습해서 나온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인공지능도 학습을 해서 나오는 거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요즘 저희가 자주 부르고 있는 이 언어 모델 쪽에 있어서는 네. 이제 언어 모델은 다음 단어를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이제 일을 해주는 인공지능 모델인데 작은 데이터만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이라면 사실 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책을 읽는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과 이제 100권의 책을 읽은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요즘의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책을 읽었고 그것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사람은 뇌세포의 수가 정해져 있지만 제한적이죠. 인공지능 모델은 사실 뇌세포의 크기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이것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추론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상상력을 요구하는 일까지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챗 GPT 가끔 써보시잖아요. 네, 쓰고 있죠. 근데 이상하게 챗 GPT는 아무래도 영어 기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될 때 조금 어색할 때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조만간 만난데 머지않은 미래에 보길 바래요라든지 뭐 이런 네네. 어떤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네. 한글로 번역되는 게 조금 느려요. 느릴 때가 있죠. 맞아요. 네. 이런 차이들은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신지 한국어에 조금 더 특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리튼 같은 경우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들을 다 경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이제 챗GPT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어로 기반이 된 언어 모델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챗GPT의 아까 그 어색한 한국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 멍 때린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를 때린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식 축구라고 했는데 예. 이제 미식하고 축구 이렇게 서로 따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할머니 뼈에 자국했더니 그랜드마더 보온 스프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 더 잘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잘하셨네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이퍼클로바라는 모델이라던가 혹은 오픈 소스로 공개된 이제 한국어 언어 모델을 이제 학습하고 그거를 네.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그러면 한국화 되어 있다는 거 이거죠? 챗 GPT의 장점과 이 한국어 언어 모델의 장점 둘 다 가져가고 싶은 것은 당연히 욕심인데요. 네. 사실 동시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은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의 고민 중 하나입니다. 리튼이라고 하니까 저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네. 이걸로 제가 시나 소설을 쓸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비문학의 성격이 좀 강하기는 한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짧은 시를 작성을 한다던가 네. 혹은 짧은 소설을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 네, 인공지능 모델이 한 번에 생성할 수 있는 이제 그 능력치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데 그거를 보통 글의 길이에 기반해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나게 긴 분량의 소설을 이제 작성해 주는 것은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이제 짧은 문학 작품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작가분들이 일을 하실 때도 한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도 하지만 그 작업하는 파트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미용실도 미리 살짝 기본만 잡아주는 어시스턴트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모델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만들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도움을 주는. 네, 도움을 주는 친구가 이제 여러 명이 있고, 여러 인공지능 모델이 있고 최종적으로 교정을 해주는 친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된다면 이제 긴 글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뭐 딴지를 거는 건 아니지만 이제 네. 걱정이 되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문학 작품들이 탄생을 했을 때 이분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네. 뭐 신춘훈예 등단을 하고자 막 어디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그랬을 때 뭐 표절이나 저작권 문제 같은 건 없을까 싶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작권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델 개발사 분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저작권에 있어서의 이렇게 저작권은 이제 생성한 사람들이 가져간다라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학습한 데이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학습한 데이터가 저작권을 위배했을 수도 있고 네. 그렇거든요. 애매하죠. 예, 네, 예. 그래서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오픈으로 공개된 데이터 그리고 저작권이 만료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저작권의 이슈가 전혀 없는 이제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도 제공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시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예. 생성형 AI 등장과 함께 이렇게 저작권 문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좋습니다. 들어보시죠. 생성형 AI와 저작권 소송,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 이미지 생성 AI, 달리 등 생성형 AI가 폭발적인 관심을 끌면서 저작권 관련 분쟁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법조계는 향후 챗GPT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문제가 가장 민감한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을 한 AI는 이용자 요청에 대량으로 창작물을 생산해내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단 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거죠.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오픈 AI의 챗 GPT 모델에 기반해 출시된 서비스 코파일럿에 대해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코파일럿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학습한 서비스로 이용자가 특정 소스 코드를 요청하면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완성시켜 주는데요. 이에 오픈소스를 만든 개발자들은 오픈 AI가 자사 코드를 불법 복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또 올해 초 사라 안데르센 등 그림 작가 3명은요. 영국의 AI 스타트업 스테빌리티 AI 등 이미지 생성 AI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테빌리티 AI는 특정 문장만 입력하면 이와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AI를 개발한 업체인데요. 이들 업체가 원작자인 예술가들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서 약 50억 개 이미지를 스크랩해 스테이블 디퓨전에 학습시켰고 이로 인해 예술가 수백만 명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라고 합니다. 현재 이 같은 소송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제3자의 저작물 활용에 다소 관대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공정 사용 원칙을 적용해 변형이나 표현의 자유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구글이 도서 검색 엔진 구축을 위해서 작가의 허락 없이 수백만 권의 도서를 스캔을 했을 때도 법원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 관대하군요. 네. 국내에서 아직 AI 저작권 관련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지만 법조계에서는 화가나 작가가 AI가 자신의 작품을 무단 사용했다고 소송을 낼 경우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해당 서비스로 인해 기존 창작물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인공지능 학습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에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을 존중하면서도 AI를 개발하는 방법을 찾는 사회적 합의나 새로운 법적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점차 뭐 보완이 되고 또 어떤 기준이 마련이 돼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우리 모두가 기울여야 되겠네요. 기술 좋습니다. 발달은 너무 빠른데 법적인 건 그쵸, 그쵸. 느리니까요. 근데 저는 근데 걱정되는 게 저작권에 대해서는 어떤 판례들이 생기면서 선례들이 생기면서 좀 기준이 명확해질 것 같은데 네. 이제 가짜 뉴스 같은 이런 사실이 맞아요. 아닌 것을 사실처럼 둔갑시키게 될까봐 이런 게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일단 리튼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한번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이제 가입을 하셨을 때 이런 가이드라인을 한번 읽어볼 수 있게 좀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팩트 체커라고 부르고 있는 이런 필터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용자들이 이제 실제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상상력을 요구하거나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의 이도에 있어서 잘 반영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는 하나의 인공지능 모델과 그리고 외부적으로 이 사실이 실제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인공지능 모델 두 개를 결합한 형태로 팩트 체커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네. 사라질 직업. 그렇죠. 저 지금 너무너무 불안하거든요. AI 때문에 저도 성우라는. 사실 아, 그래요? 예. 아니 네. MC들도 네. TV 뉴스 아나운서들도 그렇고 AI가 대신 하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요? 진짜로. 오. 그 AI 뉴스 못 보셨어요? 김주아 앵커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서 그분이 뉴스를 진행하는 거예요, 저 AI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조만간 저희도 지금 딴 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우도 인공지능이 다 지금 대체하고 있는 그러니까 판이라고. 우리도 요 대본에다가 애들이 학습시키면 네. 이거 아, 그래요? 좀 위험한데? 우리 작가님, PD님도 위험하죠? 카메라 감독님들도 아니라고 막 아, 그래요.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네, 그러면 네. 현업에서 이렇게 일하시면서 이 직업이 없어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발자들도 AI가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진짜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직장인 분들의 오히려 그 능률을 올려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개발을 하면서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이런 코드를 이제 작성하는 도중에 이제 중간에 그 다음에 코드를 제안을 해주는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것이 개발자들의 일자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한 4시간을 들여서 작업을 해야 될 일을 1시간이면 끝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AI 컴패니언, AI 동반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이제 사용하면서 같이 이제 능률도 개선하고 가끔씩은 이제 뭐 위로받고 싶을 때는 위로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한테 나 위로해줘라고 하면 위로의 말을 해. 근데 아니면 그게 위로가 되던가요? 그냥 스스로 위로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저희가 듣고 싶은 말을 무조건 들을 수 있게 만들 수가 네. 있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이 하나의 위안을 얻는 과정이 아닐까. 오히려 네. 긍정적이시네요. 예. 아, 저는 좀 천천히 네.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AI가. 본인 죽은 다음에 네. 나갔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천천히. 근데 아. 지금 업계가 아주 치열하겠네요. 이 인공지능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경쟁사들도 있나요? 네, 그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네. 이런 오픈 AI나 이제 모델을 만드는 쪽이 경쟁사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 모델 개발사들이 경쟁자라기보다는 같이 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개발된 모델들을 무조건 먼저 사용하고 싶고 빠르게 사용자들한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모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모델들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사용자들이 잘 느낄까를 고민하는 영역은 저희가 좀 선두로 이제 나서서 네.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좋습니다. 아무튼 뭐 사라질 직업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들지만 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늘 이런 걱정은 있어 왔고 그러나 어떤
직업은 없어질지언정 본인의 직업이 바뀔다라고만 이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AI로 인해서 생겨난 일자리들이 있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있네요. 이게 뭔가요? 그 앞에서 프롬프트 들어주는 사람인가? 그거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건가? 인공지능 모델한테 이제 저희가 채팅을 통해서 하면 그 넣은 데이터가 인공지능 모델에 전달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달되는 데이터를 보통 저희는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현재는 텍스트 형태의 프롬프트를 많이 넣어주고 있는데 네.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심리학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좀 부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하는 방식을 다시 돌이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작성한 글이라던가 작성한 컨텐츠에 대한 이 관계를 좀 이해해야지만 어떻게 대화해야지 더 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엔지니어링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예제들을 앞에 프롬프트에 넣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알려졌을 때 그렇다면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기 위해서라면 네. 어떤 예제를 어떤 위치에 넣고 어떤 방식으로 넣어주는 게 좋을까를 이제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의 영역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명령어에 있어서 사실 generate라는 보통 영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단어가 하나만 바뀌어도 생성되는 뉘앙스가 정말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generate를 약간 respond라고 바꾼다던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결국은 인공지능의 생성 퀄리티를 조금 더 끌어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저희가 버튼 하나의 위치를 조금만 바뀌어도 사용자가 느끼는 그 가치가 엄청나게 다르다고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이 인공지능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하게 조금이라도 좋은데 이것이 사용자들이 느꼈을 때 정말 좋은 가치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리튼 테크놀로지스가 처음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 채용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야, 고용 창출까지 어떻게 보면 네, 새로운 직업에 대한. 너 네, 직업이 뭐니? 이랬을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예. 네. 좋습니다. 이 리튼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그리고 또 우리 현지웅 리드님의 앞으로의 목표가 또 궁금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계속해서 정진하실 건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챗 GPT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전에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예측을 한 다음에 결국은 사용자들은 예측된 결과를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소통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챗 GPT 이후로서는 내가 이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과 대화를 통해서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가치를 어떻게 해야지 만족감을 느끼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많은 사용자들 그리고 연령대와 상관없이 인공지능을 원래 모르셨던 분들 혹은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어려우셨던 분들까지도 이제 인공지능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공식 마무리 질문인데요. 리튼 테크놀로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것도 리튼한테 지금 빨리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겠는데 빨리 지금 물어봐요. 뭐가 한번 있을까요? 물어볼까요? 와 대박. 그러면 궁금. 그 사이에 우리끼리 먼저 저부터 할까요? 먼저 갈까요? 뭐 있구나. 벌써 준비한 게 아니, 뭐가 아니, 있어. 아니, 준비한 건 아니고 네. 짰어요. 자, 들어볼까요? 리튼은 왼손이다. 왼손이다. 왼손은 거들 뿐. 슬램덩크 속 명대사인데요. 네. 왼손이라는 게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봤을 때 결코 앞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오른손을.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를 도와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리튼은 왼손이다. 왼손이다. 우리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 문서 작업이나 뭐 문학 작업을 함에 있어서 왼손은 필요하잖아요. 오른손 왼손처럼. 그러나 왼손은 거들 뿐.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검색했더니 직접 뭐라고 검색했어요. 나오나요? 제가 방금 이제 리튼에 이렇게 그거를 한 단어로 그러니까 우리 요약해 한 단어로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럴까요? 그러면 그것도 되나요?
사실 제가 이거를 보고 한 단어로 요약을 미리 해왔습니다. 진짜요? 그래요? 리트는 쉽고 똑똑한 AI 올인원 플랫폼이다. 올인원이다. 네, 더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리트는 AI 올인원이다. 올인원. 올인원이다. 만능. 더 줄이면 리트는 원이다. 맞네요. 네. 쉽다는 거 중요하고 똑똑하다는 거 중요하고 아무튼 뭐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현지용 리더님 오늘 호모 디지쿠스 방송 촬영 뭐 익숙치 않으셨을 텐데 네. 어떠셨나요? 사실 촬영이 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네. 떨렸는데요. 처음이셨어요? 네. 말씀 너무 저는 잘하셔가지고요. 한 두 번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인터뷰처럼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자리였다면 어떻게 보면 더 긴장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되게 약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네. 더 편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글쓰기라는 게 뭔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글쓰기란 사실 이렇게 제가 자료도 모으고 고민도 하고 여러 사람과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나오는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한 게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글쓰기에 대한 정의 조금은 다시 제가 생각을 그래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 맞아요. 글쓰기 할 때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 맞아요. 내 생각이 휘둘리면 안 돼요. 맞아요. 내 생각을 정말 중심을 꽉 잡고 가면서 이런 서비스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고 네. 누구에게나 울렁증 하나씩 있는데 네. 글쓰기에 울렁증 있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의존하지 마시고 적당한 활용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네. 자, 호모 디지쿠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새롭고 신박한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같이 안녕. 네.